안녕하십니까. 장현정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읽는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7살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가끔 보면 제가 이 아이 마음을 잘 못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예, 부모님들 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 게임 중독에 대해서 장현종 원장님과 쭉 이제 얘기 나눌 텐데 원장님 네. 지난주 뵀어야 하는데 지금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뭐 격주에 뵙는 게 일상인데 네. 한번 이제 스케줄 조정을 조금 했다가 끝났습니다. 예. 2주 전에 아동 게임 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어떤 경우 중독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그 치료법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게임 중독의 위험성과 어떤 경우 중독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중독은 이제 뭐 중독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물질 중독이 있고 네. 행위 중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행위 중독에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임 중독이 포함이 된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을 설명을 할 때 꼭 들어가는 어떤 뭐 개념이 네. 이제 금단현상. 음. 네, 금단현상이라 하면 이제 어떤 행위든 물질이든 어떤 중독돼 있는 대상을 못하게 했을 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겪는 불편감, 네. 또 장애,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주관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금단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특히 게임 중독에는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금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네, 거. 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네. 예. 그 지난번에 원장님 설명 중에 가장 귀에 들어왔던 문장이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이 게임을 안 하고 싶구나 그만두고 싶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아는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예. 그게 이제 중독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중독의 어떤 네. 상태에 접어든 거죠. 네, 그거는. 네. 예. 본인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 대신에 게임을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단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뇌 보상 회로를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그 중독 회로의 그 즐거움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주관적인 즐거움 네. 또 재미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할 일을 해야 된다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본인이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공부를 네네. 해야 되는데 네. 이 시간에 네. 근데 현재 모습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몰입해서. 몰입해서.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게임 중독의 상태라고 표현을 네. 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내성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성은 모든 중독에 다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1시간을 해서 재미를 느끼고 이 정도 하면 됐다. 만족하던 걸. 만족하던 게 이제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돼도 그 정도의 만족감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내성이 네. 생겼다. 네. 이렇게 내성이 생겼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단 현상을 더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고요. 못하게 했을 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상태가 만족이 됨과 동시에 네. 이제 직업적인 사회적인 어떤 기능상의 장애가 왔을 때 네. 예를 들면 계속 뭐 하고 싶은 아이들하고 못하게 하는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정말 PC방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용돈이. 네. 그러면 나보다 힘이 약한 애들을 위협한다든지 예. 물건을 훔친다든지 네. 돈을 훔쳐서 결국 자기가 게임을 또 하게 된다든지 하게 이런 된다든지.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음. 뭐 밝혀지고 네. 표현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중독 상태에 정신적 있다고 또는 얘기해요. 뇌 회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중독이라고 확실히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이기 때문에 그 아동 게임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네.
성인들도 게임이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게임 중독이 우려스러운 이유가 있습니까? 더 심각합니까? 성인의 게임 중독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은 훌륭한 이제 국가의 그, 자산이고 예, 자산인데 훌륭하게 키워낼 의무가 있고, 예. 근데 그 자산이 이제 뭐 게임에 이제 중독돼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뭐 본인의 직업상에 네. 또 사회생활에 혹은 가정생활에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런 어떤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네. 중독됐으면 성인이 될수록 이 그 중독돼서 어떤 사회생활에 문제를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 그럼 오늘 그 중독이 된 이후 부작용 또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아이가 게임 중독으로 나타나지만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한테 어떤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경우도 중독의 숨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런 네. 내용을 좀 다뤄봤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중독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됐을 때 네. 항상 보호자분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또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현상은 중독으로 왔지만 게임 이제 중독이지만, 게임 중독으로 왔지만 예. 아마 속에 숨은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라든지 의미라든지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빙산을 보면 네, 빙산의 뭐 일각이다. 빙산만 예. 보지 말고 그 밑에 가라앉아 바닷속에 있는 큰 그 덩어리가 있는 네네,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부분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먼저 강조를 하고 그렇군요. 싶은 부분이에요. 예, 예. 예를 들면 분명히 게임 중독이 됐을 때는 단어는 정말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네. 즐거워서 그런 단순한 의미의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있지만. 이제 중독까지 우리가 위험하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외롭다, 음. 우울하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게임 말고. 예, 게임 말고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공부가 즐겁지는 않더라도 네. 예를 들면 그러기는 어렵죠. 예. 공부가 예를 들면 즐겁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즐거움의 대상이 없이 네. 내가 혹시 아이가 방치돼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제 뭐 전화가 왔다든지 이사를 네, 왔는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라든지 다른 형제분들 다른 형제들도 다 이제 그 뭐 본인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는 없고.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있게 됐을 때 즐거움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게임에 더 몰입하게 될 조건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의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제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모님들 부부싸움을 부모님들의 하신다든지. 어떤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가정 불화라든지 네. 아니면 또 요즘에 또 많이 대두가 되는 게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가족 내 스트레스군요. 그렇죠.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네. 스트레스.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회피하고자 하는 거기서 좀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까? 예, 도피의 의미죠. 도피. 예. 그러니까 고민하고 힘든 내용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또 뭐 술을 마신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대체되는 이제 뭐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제한되어 있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게임이니까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소아 우울증 저희가 지난번에 다룰 때 네. 게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외롭고 우울하고 또는 어떤 가족 간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차원에서 동떨어지는 차원에서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재미를 느낄 겨를이 없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재미를 찾다 보니 그것만 하게 되는 이렇게 두 종류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네.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게임 중독이 되면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예.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개념처럼 네. 내성은 분명히 생기거든요. 모든 중독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네, 내성이 네.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거기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져요. 아, 그리고 요즘에 예. 이제 뭐 온라인 여러 가지 게임들이라는 게 이제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그 캐릭터가 네. 만들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만들어진 캐릭터를 또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내성에 의해서 들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이외에 남는 시간은 이제 기본적인 생리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 다른 사회적인 활동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게 안 될 만나고.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족들끼리 좀 나들이를 가자 하더라도 안 하게 되는, 안 하게 되고. 되는.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내성에 의해서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회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네, 부분이고 네. 거기서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학교 성적이 당연히 떨어지지 떨어지겠죠. 않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공부를 보통 때는 본인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했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지면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당연히 네, 네. 뭐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면은 어디를 가서 하겠어요? PC방에 PC방. 간다든지 친구 집에 가서 한다든지 집에 안 들어오면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생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예, 생기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PC방도 못 가게 용돈을 안 주면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행이 또 일어나 해야 되는 일들도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죠. 비행이 예. 일어나거나 가출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이제 거고. 예. 그런 이제 짜증이 많아진다든지 네네. 충동적인 행동을 네.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부수적으로 정말 심했을 때에는 네네. 생길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 자, 이제 당연히 이건 되겠죠.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내성이라는 것이 모든 중독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 네. 아는 분이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저녁 드시면서 소주를 딱 석 잔 드신답니다. 네네네. 딱 석 잔 드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오랫동안 매일 드시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병원에 간 김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이분이 우리 남편이 하루도 안 거르고 소주를 석 잔 먹는다. 하루도 안 네. 알코올 중독 아니냐. 그랬더니 네. 의사 선생님이 얼마 동안이나 석 잔을 드셨냐고 그래서 벌써 한 20년 됐다고 그 20년 동안 안 늘었냐 그래서 매일 석 잔이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안 드십니까? 중독이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 같은 경우에도 네. 매일 1시간 딱 1시간 하고 엄마가 이제 그만해 할 때 그만한다면 중독이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죠. 아. 그거는 내성이 생겼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분 지금 하루 네네, 소주 석 잔. 석잔에 네. 그 예를 드셨던 네. 그러니까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1시간만 하고 멈출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뇌 회로 속의 내성이 잘 안 생기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처음 그 중독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네. 아이의 특징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타고났을 때 사람이 유난히 중독에 조금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성향이라든지 특질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ADHD도 설명을 했고, 뭐 우울증도 우울증도. 설명을 했고, 뭐 타고났을 때 어떤 그 뇌 보상 회로가 굉장히 네. 발달이 돼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예를 들면 이제 내성이라든지 금단 현상이 쉽게 생기겠죠. 근데 네네. 하루 소주 석 잔을 2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분은 내성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죠. 그러니까 아이도 1시간 정도만 하고 딱 끝낼 수 있다면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깐 재미를 느끼는 정도? 마치 이제 우리가 나가서 농구를 하는 거하고 아. 똑같은 거죠. 네. 그러나 아이들은 주로 그렇지가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예, 제가 나중에 이제 권유드리네. 적극적인 추천 방법에서 네. 권유 드리는 게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아이들이라는 게 네. 대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내성이 잘 안 생기는 내 아이가 내성이 잘 안 생기면 좋겠지만 네. 일단은 내성이 생길 거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는 게 그게 조금 소 합리적인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비결이겠네요. 예. 아, 그러면 게임 중독 특히 이거는 뭐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많이 뭐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 중독의 어떤 이해가 예,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몇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그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한 4, 5년 정도 치료하셨던 분 중에 그분은 이제 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셨는데 네. 근데 그분이 한 1년 전부터 이제 인터넷 도박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포커 게임. 포커 게임. 포커 게임에 이제 거기가 이제 사이버 머니가 아. 그게 뭐 실제 뭐 통화되는 네네. 화폐가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게임상에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이제 포커 게임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뭐 30분, 1시간 그냥 이제 뭐 본인이 뭐 집안일을 다 마치고 그냥 뭐 조금 무료하니까 네네. 또 뭐 그렇게 이제 뭐 또 혼자 집에 있으니까요. 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직장을 하셨는데. 나가지고 네. 근데 처음에 그게 이제 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 2시간, 3시간 이제 이게 들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이버 머니를 계속 사야 되니까 아. 이게 이제 결국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처음에 한 2-3달 동안 네. 사이버 머니를 통해서 이제 없어진 돈이 한 10만 원 내외일 때는 집에서 문제가 안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팅 액수가 커져요. 큰 방으로 가다 보니까 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저한테 이제 또 상담을 하셨던 게 한 달에 뭐 50만 원 이상 그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네. 심지어는 이제 뭐 100만 원까지도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예.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중독이구나. 하면 안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해서 예. 이제 저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예. 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심리적인 네네. 상담과 네. 치료를 하고 네. 뭐 지금 현재까지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게임에 중독됐을 때 이제 특히 도박 중독처럼 이제 뭐 포커 게임이나 뭐 고스톱 게임이나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캐릭터를 키워가면서 네네네. 여러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뭐 리니지라든지 예. MU 게임 이런 게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적절한 예들이 또 몇 가지가 있죠. 네. 그- 아무래도 딴 것보다도 지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그 우리 치료- 아이가 게임에 중독된 것 같다 할 때. 그래서 일단은 그 아무리 뭐 제가 여기서 뭐 네. 몇 가지 이제 치료적인 접근법을 설명을 해드려도 이제 그거를 뭐 여기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직접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네, 거고요. 네. 근데 먼저는 만약에 이제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만약에 심각하게 노출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인지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네. 일단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거는 예. 중요하고요. 네. 근데 만나기 전에 저희 방송의 이제 목적 자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뭐 접근법이라든지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이해하고, 있게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저는 이제 2단계로 항상 접근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만약에 게임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우분을 만났을 때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게임 중독에 돼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징, 어떤 개인적인 예, 예.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합니다. 네. 예, 얘기를 듣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아동이 이제 뭐 ADHD의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ADHD 이런 장애가 실제로 있는지, 그러니까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증상들이 동반돼 있는지 네, 네. 이거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예. 뭐 심리 검사를 통해서든 네, 면담을 네, 통해서든 네. 아니면 주변 증언을 통해서든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증상들이나 병이 조금 조절이 돼야지고 네. 좋아져야지만이 중독 현상이 조금 없어질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절이 될 가능성이 네네. 높아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근본이 되는 예를 들면 중독은 하나의 현상이고 네. 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할 수 있으면 많이 개선시켜 주는 게 네. 가장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작업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애들을 찾아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족 내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가정 불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떤 환경적으로 네. 얼마나 최근에 영향을 줬는지 이거를 무슨 이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다 이제
을 다시 맞추듯이 다 조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보호자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한테 계속해서 면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게임 중독이라는 게 좋아질 수는 있지만 예. 이런 이제 근본이 되는 환경적인 영향이 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반복되고. 왜냐하면 이게 네. 게임 중독이라는 게 오늘까지만 중독을 벗어나고 내일부터는 마음껏 해라 이게 이런 접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이 될 수 있는 아.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네.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네.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 밝혀내서 좀 개선을 시키는 작업을 이제 치료 집단과 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실 성인도 아니고 네. 아이들은 뭐 하루에도 12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가 어떤 성향으로 자라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중독이라는 게 완전히 치료되거나 개선될 수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중독의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옮겨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게임 중독이었는데 조금 더 성인이 된 다음에 진짜로 도박 중독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또 다른 유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생길, 다른 물질 중독. 이게 중독이라는 게 점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네. 두세 가지 중독이 혼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교 뭐 저학년이든 네. 이런 이제 그 청소년 시기에 어떤 중독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네.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영향이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네.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중독된 아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고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재밌는 걸 찾아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적인 접근의 네. 어떤 방식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가족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게임 중독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게임 중독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게임 중독을 이제 중독이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네, 있어서나 네. 가족은 제일 중요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네. 물론 뭐 가족들이 비난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예. 가족의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있어서 됐다, 이렇게 하기는. 꼭 중독이 됐다고는 말은 할 수 네. 없지만 네. 가족의 관심과 노력으로 음. 이제 게임 중독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많이 집에서 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삶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대상이 이제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뭐 이게 부모님이 훌륭하시든 훌륭하시지 않든 부모님한테서 제일 많은 걸 배우고 또 부모님한테서 제일 많은 걸 의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정상적인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냐라는 부분에 네. 모든 아이들이 뭐 의식적으로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게임을 내가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방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원장님, 네. 그 맞벌이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그거를 뭐 연구 논문상으로 네. 뭐 그 부분을 데이터화 시키는 자료는 저도 뭐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엄마가 보지 않는 시간 동안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왜 너 혼자 있을 때 음. 게임하는 거 이외에 다른 활동들을 찾아야 되는지 꾸준하게 조금 서로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과 네. 그 아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이제 뭐 무조건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네. 방식은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방식은 아니고요. 뭐 한 번 설명이 아니라 여러 번 설명을 하면서 부모님이 접근을 힘드시더라도 게임 말고 다른 재미가 그 아이한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 혼자 있는 시간을 주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맞벌이로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시는 네. 그런 부부에 대한 예도 들으셨겠지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이제 부모님이 뭔가 좀 부모님만의 스트레스로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때. 떨어질 때가 당연히 네,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실직을 하게 됐다든지 내 문제가 클 때는 더군다나 뭐 아니면 부모님이 병이 있으시다든지, 그렇죠. 예, 아프다든지 근데 이럴 그런 때,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게임 중독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밝혀지고 그런 게 뭐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셨을 때는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당신의 네. 어떤 스트레스나 건강도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네. 거죠. 예를 들면 네. 제가 이렇게 접했던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혼을 앞두고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떨어졌을 때. 이제 아이가 이제 게임 중독까지 갔었는데 예. 이제 정말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정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돌보게 되면서 네. 또 이제 아버님 스스로도 이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예. 예를 들면 아버님도 좋아지시고 음. 또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당연히 아이의 게임 중독도 많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네, 없어지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아이의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과연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지금 좀 어떻게 됐는지 네, 내 네. 상태는 어떤지를 네. 부모님들도 조금 돌아보시고 혹시 부모님도 이제 우울감을 예를 들면, 느낀다고 예, 하면 치료를 조금 함께. 적극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내가 편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네. 이제 다른 주변도 돌볼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좀 진정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함께 치료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중독이 우려되는 경우 있잖아요. 중독은 아니지만 네. 우리 아이가 게임을 좋아할 것 같다. 중독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예전에 중학교 때 한번 뭐 있으시다면서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저도 이제 중3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무슨 온라인 게임이나 컴퓨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 네, 않았고요. 네. 이제 오락실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네. 그 오락실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갤러그인가 그런 게임이었던 예, 아마 것 같아요. 50원이었을 예. 근데 저도 예. 한두 번 애들이랑 같이 그 전까지는 저도 다니지는 않았었는데요. 학기 초에 아마 이제 저도 이제 뭐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네. 학업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재미삼아 네. 오락실을 친구들 갔다가. 따라서 갔다가 이제 점점 그 재미에 저도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셨어요? 시간이 나면 무조건 가고 돈이 예. 생기면 무조건 가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네. 돌이켜 보면 그때가 아마 이제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내성이라든지 심리적인 금단 현상도 제가 그 당시에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의 관심이셨죠. 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물론 이제 저한테도 몇 번 저도 이제 혼이 혼나고, 당연히 예, 나지 예. 않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과 이제 적극적인 면담을 하셨어요. 네. 면담을 하시고 저희 담임 선생님도 저랑 또 적극적으로 또 면담을 해주죠. 근데 네. 면담의 기술이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하고 좀 맞는 그런
그런 면담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행히도. 담임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심한 체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지 않으셨고 예. 뭐 영화 속의 한 장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조용한 이제 학교에 네. 뭐 정원 비슷한 곳으로 부르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네. 내가 너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걱정된다. 나는 너가 정말 앞으로 더 훌륭한 학생이 될 수가 있고 좋은 학생이 될 네, 수 있다는데 네. 그 게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좀 빠졌느니.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강렬하게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아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뭐 오락실을 안 간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예. 오락실에 가 있는 동안에 뭐 그 면담 순간이라든지 부모님의 면담 순간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아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성향을 봤을 때는 유난히 이제 게임 중독에 잘 빠지는 성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정도의 면담이나 관심에도 제가 네. 이제 네.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좀 중단을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네.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적극적인 주변에 예를 들면 이제 기술적인 네. 그 아이에 맞는 어떤 방식을 택하셔도 되고요. 네. 한 가지는 분명히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더 훨씬 빠져들기 쉽죠. 더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게임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 게임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시기를 네.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학원의 이제 원장님들한테 네. 뭐 보습 학원이 됐든 그 원장님들한테 최근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몇 분들한테 제가 좀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네, 제가 네. 뭐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제일 잘하실걸요, 만나지 아마? 못했는데 보니까 네.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게임을 좋아한대요. 네. 뭐 학원에 100명을 뭐 학원 있으면? 생활 있으면 그 게임을 싫어하는 애들은 없고 그 게임이 하나의 네. 이제 문화가 됐고 애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소통하는 있는 게 방법이죠. 됐기 때문에 예. 게임을 다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애가 또 게임에 더 빠지고 안 빠지고 한 걸 좀 보니까 물론 이거 제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좀 게임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였던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덜 하게 되고 자기 할 일이 있을 때는 네. 안 하게 되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게 다양한 즐거움을 그러니까 게임만큼의 즐거움이 없겠지만 네. 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캠핑하는 거, 운동하는 거, 좀 뭐 놀이공원 가서 노는 거, 그러니까 예. 다양한 뭐 여러 다양한 또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관람하면서 즐기는 뭐 야구 관람, 그러니까 이런 물론 게임할 때만큼은 즐거움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그래도 어떤 다양한 즐거움을 배울 수 있고 경험을 하면 좀 중독이 돼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여쭤봤던 학원 원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애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단체로 PC방을 간대요. 네. PC방을 가서 네. 이렇게 하는데 네. PC방을 가서 단체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건 그게 재밌으니까 네. 자기들한테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주어지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한마디로 자유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유 시간에 게임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추천받은 방식인데 네. 뭘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놀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무슨 랜드가 됐든 랜드로 들어가는 데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잠실에도 있고 네. 제가 뭐 홍보를 할 수는 없어서 네, 네, 네. 근데 그런 곳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예를 들면 보내주면 뭐 네. 시험 끝나고 뭐 7, 8시간, 6, 7시간 막 이렇게 막 자기네들 뛰어놀다 오면 예를 들면 그 PC방에서 서로 막 대여섯 명이 이렇게 뭐 이렇게 게임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정도 쌓고 친구의 개념도 더 생기고 이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참 좋은 방식이다. 네, 네. 예를 들면 시험을 주기적으로 볼 거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애들은 이제 서로 이제 짬짬이 만나서 저희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서 네.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학업 때문에 그럴 그게 수가 안 없죠. 되더라고요. 네. 뭐 3명을 모여야지 농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자기 혼자 공 가지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신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뭐 시험 끝났을 때 자유 시간에 네. 이제 게임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야외 바깥 활동을 할 좀 수 할 수 있도록 있게끔 유도하는 예, 것이 그게 이제 조금 제가 네. 뭐 연구화된 논문은 아니지만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녀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그게 결국에는 쉽지 않은 네. 부모님의 관심이라고 네. 표현이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노력이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게임을 좀 덜 할 수 있는 아이, 게임에 덜 중독된 아이, 네. 다른 즐거움도 아는 아이들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그 예.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예. 아유,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딱 뼈 있는 말씀, 돌직구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 게임에 노출되어도 그렇게 중독이 될 것 같지 않은 성향이라는 걸 부모님이 아신다고 해도 네. 적게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좋다는 것이 원장님 판단이신 거예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연구된 논문이라든지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겪은 경험, 네. 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출 시간을 적게 해주실 수 있으면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럼 이때 이러고 지나가겠지, 실컷 해보면 안 하겠지 하는 것은 게임하고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거는 보는 조금은 것이 예. 부모님으로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안전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장현종 원장님 모시고 아동 게임 중독에 대해서 그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네.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저희 아이가 게임을 좀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 혹시나 오늘 방송 그리고 지난해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 장현정 원장님 뵐 때 네. 질문 있으시면 그 내용 먼저 해소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